아줌마라 부르지 마라. 간여스님. 아줌마라 부르지 마라. 아직은 꽂히고 싶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깊은 밤빛 소리에 흐느끼는 가슴으로 살고 싶다. 깃드람이 찾아오는 밤이면 한 건의 시집을 들고 촉촉한 그리움에 젖어 가끔은 잊었던 사랑을 기억해내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싶다. 아줌마라 부르지 마라.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저무는 중년을 멋지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여인이라 불러다오. 가끔은 소주 한 잔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이지만 낙엽 밟으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가슴이 아름다운 중년의 여인이라 불러다오. 아직은 부드러운 남자를 보며 가슴이 울렁거리는 나이. 세월의 강은 소리 없이 흐르고 있지만 꽃잎 같은 입술이 달싹이며 사르비아 향기가 쏟아지는 나이. 이제는 아줌마라 부르지 마라. 사랑하고 싶은 여인이라 불러주면 좋겠다. 오늘 이광현이 만난 울산사람에서는 이렇게 행복을 전해주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를 닮은 사람들, 시 낭송하시는 네 분을 소개하죠. 태화강 시낭송 문학협회 남미숙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낭송가 송상옥 씨, 정다현 씨, 그리고 지산주택의 박혜양 대표.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이 낭만고사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울산에서 막걸리 예찬을 곳곳에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저 박혜양 대표 말이죠. 요즘에 전국에 이제 대학을 무대로 해서 강의를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오늘 말이죠. 예. 초등학생들도 이 프로그램 볼 수 있게 예. 술 얘기는 조금만 해주세요. 잘못하면 19금 되니까요. 네,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봅니다. 예. 그 술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했죠. 네. 술은 잘 마시면은 마실 때 즐겁게 마시면 보약이 되고 네. 아주 술 마실 때 싸운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싸우면 그 독약이 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술은 보약의 최고고 독약의 어떻습니까? 술 얘기하지 말자고 네. 당부했는데 술 얘기 하시네요. 나오면 바로 나오시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하루에 꼭 술을 몇 병씩 먹고 자는데 술로 먹지 않고 자기는 음식으로 먹는데요. 네. 그러니까 절대 취하지 않고 그래 건강에 도움된다. 저는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그 이광현 그 본부장님이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술로 술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마시는 거 별을 마십니다. 별을 그리고, 마신다고요? 네, 그 별이 곧 술잔에 앉으면은 액체의 보석이 됩니다. 예. 뒤에서 얘기합시다. 자, 우리 정다현 씨 말이죠. 자, 우리 저 박태양 대표는 워낙 취미가 다양해서 뭐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어떤 인연으로 신앙송을 하게 됐어요? 예, 저는 원래는 시보다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를 낭송하고 암송하고 쭉 하다 보니까 뭘 느껴 한마디로 시는 영혼의 샤워다. 뭐라고 했어요? 영혼을 샤워시킨다. 그야말로 우리가 사랑이나 어떤 목마름, 갈증을 날 때 시 한번 낭송을 해보십시오. 시 낭송을 하면 그게 바로 갈증을 없애주는 생명수가 되더라고요. 시원한 느낌이. 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시네요. 근데 푹 빠졌어요. 네. 예, 그렇군요. 시낭송 하면 바로 생각나는 사람. 네. 박인희, 목마와 숙녀, 버지니아 울프.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한 잔의 술을 마신다. 이런 걸 하면서 토하도록 술을 마셨던 젊은 시절, 그 시절이 나는 그립습니다.
그런 시절 없었습니까? 박 대표? 우리 본부장님 실장님께서 아주 실수를 하시는데 네. 이렇습니다. 왜 실수를 하시노 하면은 예. 몸은 나이를 먹습니다. 네. 그런데 마음은 이팔 청춘입니다. 왜 그러냐? 마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은 현재입니다. 이 현재인 마음을 두고 네. 옛 시절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실수입니다. 이렇게 핀잔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이런 일도 저는 처음입니다. 좋습니다. 소윤 씨는 혹시 그런 추억 없나요? 시를 보면서 네. 이렇게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추억. 술잔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 초등학교 때 뺑뺑이 말 할아버지라는 시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를 딱 들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그 뺑뺑이 말 몰고 오시던 트럭 아저씨 생각이 나면서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잖아요. 네. 그쵸? 스마트폰 만지고 애들 아니면 게임기 하고 이러니까 옛날 그 아날로그 시대가 좀 가끔씩 그립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예. 언제가 그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화부 장관을 했던 유인촌 씨 탤런트 네. 그분이 한복 입고 두루마기 입고 나와서 아주 우람하게 신앙송을 하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근데 박희양 씨는 우리나라 그 성우라든지 낭송가 중에서 남자분 중에서 어느 분이 제일 마음에 들던가요? 사실 저는 성은 잘 모르고요. 성은 잘 모르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촛불 앞에서 예, 쓴 시인 아시죠? 예. 촛불 앞에서 쓴 시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두신. 말해 아니 주세요. 촛불 앞에서 뭐 퀴즈입니까 뭡니까? 저 갑자기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야 고은 선생을 모른다 하면 시 아, 낭송할 네. 자격이 없는데 압니다. 고은 선생을 참 존경합니다. 네. 존경하는 이유가 네. 실질적으로 저항 시인이지만은 네. 매년 노벨 문학상에 후보로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왜 좋아하노까 하면 그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효봉 스님이라고. 효봉 스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스님 중에 가장 높은 스님 뭐라 하죠? 가장 큰 스님을 대사입니까 대사? 그 가장 큰 스님을 하셨는데 그 호봉 스님 원래 법관이었습니다. 네. 판사였는데 아, 네. 그랬는데 한 사람이 살인죄로 자기 부인을 죽였어요, 남편이. 그래 자기가 인정을 다 했죠. 그래갖고 판사가 교수형을 내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교수를 당하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진범이 잡혔어요. 어머. 그래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 부인을 사랑했는지 자기가 죽였다고 허위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죄값을 받으려고 자기가 법복을 입고 스님이 되죠. 그런데 효봉 스님 제자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고은 스님이고 그 무소유 법정 스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은 스님의 촛불 앞에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이제 좋아하는 분을 닮아가잖아요. 예. 그분을 따라서 하고 네. 방송인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 고은 스님도 이 시 낭송을 직접 하시는데 아주 예. 우렁차게 잘하십니다. 신앙송에서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중요한 요소가 아까 회장님께서는 그 어휘를 잘 살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뭘 시 중요한- 낭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불강불급이라고 미쳐야 미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보면 술자석에서 저보고 이제 시 낭송하니까 울산에서 시 낭송한 남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아, 그 많은 선배님들이 시를 낭송을 시켜놓고 전 낭송을 하면 자기는 잡담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지 시 낭송을 그쯤 돌려야 되는데 그때 내가 시에 미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도 시에 미쳐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미숙 그러니까 회장님 신앙송에서 중요한 요소가 미쳐야 된다고요? 예, 미쳐요. 여러분들 다 미쳤습니까? 저 미친다는 말이 이거 방송 용어가 아닌데 불강불급이다. 미쳐야 미친다. 그래요. 그게 진정한 프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근데 특히 그 또 잘 되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 잘 안 되는 그런 날이 있죠. 그런 환경이 있죠. 예. 뭐, 어떤 경우? 관객들이 반응이 없을 때? 반응이 없을 때, 아니 뚱하게 이렇게 팔짱 끼고 탁 쳐다볼 때, 이럴 때는 되게 무대에서도 하기 싫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근데 때 아사리 팔짱 끼고 있으면 덜한데 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기네들 잡담을 한다든가 아, 네. 웃는다든가 예. 그때는 실질적으로 시 낭송할 마음이 예, 없었죠. 그렇죠. 그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불강 불급이다. 아. 스스로 내한테 미치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네. 그 뽀빠이 이상용 씨 네.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다녔는데 네. 딱 한 군데 가서 개그가 코미디가 실패했는데 검사들의 송년회 자리 아, 가서 아무리 웃겨도 검사들이 딱 내가 웃는가 보자. 아무리 웃겨봐라. 그래가지고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아 그렇겠다. 목에 힘을 빼야 되는데. 자 이제 이쯤 얘기를 하고 우리 뭐 불광 불급 예, 예, 미쳐야 박혜양 되겠습니다. 대표의 시 한 편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제가 어떤 시를 시 낭송하거든 가녀 스님의 아줌마라 부르지 마라. 아줌마라 부르지 마라. 예, 예. 그런데 가녀 스님은 참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님이지만은 네. 팬클럽이 많아요. 어, 그리고 전번 그 대통령 선거 때 네. 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안 된다 했는데 이 사람은 예언을 해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가녀 스님이 쓴 시 중에 보면은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라 하는 시가 있는데 예. 왜 울지 마라 하면 자기는 무덤이 없다 이거지. 잠을 자지 않는다. 아, 자기는 수천 갈래의 바람이 되고 눈에 빛이 돼 갖고 보석이 된다. 그러니까 나를 무덤에 찾아와 울지 마라 그런 시가 있는데 아주 좀 이력이 독특한 스님입니다. 1974년 4월 15일생입니다. 네. 아주 젊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쓴 시 중에 예. 아줌마라 부르지 마라. 예, 예. 예. 아주머니라고 불러라. 사투리로 부르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닐 거고 예. 나를 나이 먹은 사람 취급하지 마라. 네. 그런 얘기겠지요. 그렇지. 네. 어떤 여인네들의 나이 먹음의 슬픔을 네. 아, 완전히 반전을 시키는 그런. 준비해 주세요. 네. 아마 우리 박혜양 대표가 아줌마라 부르지 마라고 하는 것은 저분의 얘기일지도 몰라요. 네, 나를 그렇죠. 아저씨라 부르지 마라. 네. 꽃미남이라고 불러다오. 예, 그런 의미일지. 네. 자, 음악 주세요. 아줌마라 부르지 마라. 간녀 스님. 아줌마라 부르지 마라. 아직은 꽂히고 싶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깊은 밤빛 소리에 흐느끼는 가슴으로 살고 싶다. 깃드람이 찾아오는 밤이면 한 건의 시집을 들고 촉촉한 그리움에 젖어 가끔은 잊었던 사랑을 기억해내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싶다. 아줌마라 부르지 마라.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저무는 중년을 멋지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여인이라 불러다오. 가끔은 소주 한 잔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이지만 낙엽 밟으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가슴이 아름다운 중년의 여인이라 불러다오. 아직은 부드러운 남자를 보며 가슴이 울렁거리는 나이. 세월의 강은 소리 없이 흐르고 있지만 꽃잎 같은 입술이 달싹이며 사르비아 향기가 쏟아지는 나이. 이제는 아줌마라 부르지 마라. 사랑하고 싶은 여인이라 불러주면 좋겠다. 예. 아저씨라 안 부르겠습니다. 네. 소년이라 부르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우리 박혜양 대표가
약간 개구장이 소년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예, 누가 뭐 아저씨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아직. 예. 네. 지금 저 부전공이 참 다양하신데 본업이 있죠. 무슨 일 하고 계시나요? 예, 그 지산주택 그 CEO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지산주택은 예. 현대중업 시설 관리를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고 울산에 아파트 약 70% 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전체 인원이 3,800명이 되죠. 아, 예, 일하시는 분들이.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느리시고 계신 CEO신데 네. 정말 시 낭송을 한다는 게 정말 특이합니다. 이런 냉철한 CEO의 모습 네. 정말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실 때 좀 특별한 방법 아니면 특별한 경영 방법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독서 경영이라고 아, 네. 지금 제가 가장 그 대한민국에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바로 독서 경영인데 네. 사실 책을 한번 다 많이 읽어보십시오. 우울증 치료에는 책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제가 더 우울증을 온 적이 있는데 네. 한 달에 책 3권 정도만 읽으면 자동 우울증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밥을 굶으면은 사실 육체가 사라질 때는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책을 굶으면 영혼이 사라집니다. 영혼은 지구가 아니고 우주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책에 모든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 아닙니까? 네. 제가 참 놀랐습니다. 삼성의 슬로건이 뭐라고 하면은 지갑은 놓고 다니더라도 가방에 책은 넣고 다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 CEO의 경영 뭐랄까 노하우는 독서 경영이네요. 네. 책을 항상 가까이 하는 예. 그런 경영이죠. 예. 근데 그 정식과 선생님 말씀이 그 우울증에 걸리면 책을 들고 있질 못한대요. 그리고 차도 못 타고 갑갑증 때문에 목욕탕에도 못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한 거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예.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 독서를 중요시하고 권장하는 CEO. 고향이 어디세요? 예, 안도입니다. 안동. 예, 안도시다. 안동. 예. 안동에서 왜 안동을 제가 거듭 묻냐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안동 장씨신데 그 안동에서 사신 분들은 우리 이렇게 뭐 울산은 바닷가는 아니지만 네.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멀리 해요. 왜요? 몰라요. 상스럽다 나. 자기들은 양반이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 옛날에 않습니까? 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울산 사람들이 안동 며느리를 맞이하면은 네. 3번을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치 아. 안동 사람들은 울산 사람들을 사실 별로 안 좋아했죠. 그럼에도 안 좋아하는 동네에 오셨어요. 예. 울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참 인연이 묘한데 제가 이 존경하는 그 운동권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네. 그 사람을 존경하는 분이 많네요. 예, 예. 그 사람을 따라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몇 년째 지금? 제가 한 20년이 약 넘었어요. 20년 동안. 예, 울산에서 큰 사업해서 성공도 하시고, 예, 아주 다양한 그런 역사학도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역사 선생님을 꿈꿨고, 20대 책을 썼다는데, 이 책을 가지고 오셨네요. 정말 침묵의 역사라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지질이나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예, 예. 노랗게 됐잖아요. 네, 이렇게 노랗게 된 책 저는 네, 정말 네. 오랜만에 봅니다. 글씨체도 네. 이런 글씨, 무슨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글씨체처럼. 예. 언제 쓰신 겁니까, 이게? 예, 쓰기는 제가 85년도 썼다가 네. 검사가 됐다가 88년도 해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판이 아니고 저는 재판제 95년도 재판이 됐죠. 아, 네. 그게 지금 한 언더에서 30만 권이 팔렸다는데 저는 이 책값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 안동에서 국회의원 나왔다가 떨어졌대요. 그러세요. 몇 살 때 나왔습니까, 국회의원? 예, 제가 그때 만 20살 때 20살 때? 예, 국회의원 나오려고 생각을 많이 했죠. 아, 그러다 이제 제가 그만두면서 또 한 분을 밀어줬고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20대 국회의원 나왔대요.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때에도 이 대한민국에 꿈과 희망이 없었어요. 예. 아직도 이 꿈과 희망이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이 압살을 당했는지
아니면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이 한강에 익사를 했는지 아직 제대로 나타나질 않는데 실제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실 예. 제가 국회의원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진 것 같습니까? 저는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네. 네. 중간에 접고 아. 한 사람을 밀었습니다. 예. 그분은 됐습니까? 그분 됐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 정치인의 꿈은 접었습니까? 접었죠. 지금 한여름밤에 조명도 예쁘고 풀벌레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한여름밤과 또 시에 관련된 이런 낭만적인 얘기 즉탁 해주실 게 있다면 좀 해주시죠. 듣고 싶습니다. 뭐 안동 시 말이 시에 났는데 네. 사실 시하니까 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는 영혼의 사고를 시킨다 했는데 우리 어릴 때 저는 안동 촌놈입시다마는 오늘 그치 더운 날이면은 그 낙동강 상류 아닙니까? 거기서 목욕을 하고 백사장에 둘러갖고 하늘에 별을 시합니다. 형들과 같이. 바로 별은 뭡니까? 별은 우리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별은 순수와 순결의 절정이 바로 별입니다. 그래서 별을 좋아하게 됐는데 참 우연히도 알았는데 우리 왜 변덕하면 가수 윤영주 생각나죠? 윤형주 씨 가수. 예, 윤영주 우리 CM 네. 속에 보면 저기 있습니다. 하늘에서 예, 별을 따라. 한번 따라해봐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두 손에 담아 들여오면 이 네, 있죠. 바로 이게 바로 참 오묘한 그 저게 있는데 이거 다 아시다시피 오모션 소녀 그 데니엘 오더넬이 불렀는 그 노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자기 CM송으로 접합을 시켜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또 윤영주가 자기 그 두 개의 별, 하인체가, 네덜란드 소녀 하인체가 불렀죠. 저 별은 나의 별. 그렇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생각나죠. 바로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남효수 회장님 별카마는 가장 떠오르는 시인이 누굽니까? 첫 번째 윤동주 손가락이 시. 있어요. 윤주죠. 윤- 그렇, 예? 시도 때도 없이 질문을 윤동주. 하니까 네, 윤동주. 긴장을 놓을 수가 없네요. 바로 윤동주죠. 그런데 네. 윤동주의 동생이 아까 얘기했던 윤형주입니다. 육촌 동생입니다. 아, 네. 그런 참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별을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별을? 별별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아, 별별 네. 얘기. 예, 예. 아, 이분도 한수하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예, 저는 고향 안도시다. 근데 제가 강의한다든가 어디 갈 때는 꼭 안동 얘기를 하나씩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JCN 방송 감사합니다. 딴 게 아니고 안동 가면 우리가 떠오르는 우탁 선생이 있습니다. 우탁 선생님은 원래 태어나기는 단양서 태어났는데 예. 실질적으로 우탁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부상소라는 게, 지부상소는 뭐냐? 목숨을 걸고 임금한테 상소를 바치는 게 지부상소인데 그게 바로 뭐냐? 자기 품에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도끼를 품고 바로 충성왕, 고려 말 충성왕 있죠. 충성한테 자기가 할 얘기를 다 합니다. 왜 충성을 하느냐? 충렬왕의 아들이 충성왕인데 거기 원창 그 숙빈이라는 빈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창빈이, 원창숙빈이 우리나라 최초로 꽃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면 자기가 모시던 충렬왕 아들 충선왕까지 농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탁 선생님은 거기서 우리나라 선비정신이 시작됩니다. 목숨을 걸고 간을 직언을 한 사람이 최초의 한 사람이 우탁 선생입니다. 그런데 우탁 선생님은 바로 역학의 대가죠. 중국에서 역학을 그때 원나라에서는 탄 나라의 역학을 못 가져가게 했어요. 근데 우탁 선생 못 가지고 머리에 다 외워서 압록강을 건너는데 여기는 우탁 선생 한 분이 계시고 저쪽에는 6사람이 탔는데 배가 우탁 선생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사공이 신기해서 초란 촌놈인데 노인장 어떻게 배가 그쪽으로 기울어지나 가길래 사공 내 머리에 주역이 다 들어있다. 그런 어떤 참 옛날에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탁 선생님이 우리 한시의 시호인 탄노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탁 선생 서운이 역동서원인데 안동대학교가 앞에 있고
우탁 선생 묘가 바로 사당묘가 어디 있노 하면은 안동시 예안면 지삼동에 있습니다. 근데 그 우탁 선생님의 탄노화를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시초니까 제가 한번 읊어드릴까 싶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까? 괜찮아, 박수 한번 쳐주소. 네. 탄노가 우탁.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낙대 들고 늙은 몸 가시로 막고 다가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하니 백발의 점은 줄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게 바로 우리나라 시조의 효시입니다. 예. 네. 안동에는 수많은 걸출한 그런 학자도 많고 네. 유림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우탁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처음 알았고요. 네, 우탁 배웠습니다.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는 그런 얘기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저는요 이렇게 시를 딱 들으니까 다들 눈빛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빛으로도 시를 읽으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 네 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소연 씨는 이제 저하고 같이 뉴스 진행을 해봤는데 이런 네. 프로그램은 저하고 처음인데 네. 제가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요? 괜찮았습니다. 오늘 괜찮았어요? 첫 수업치고. 네. 네. 좋은 건 아니고 괜찮았다? 아니요,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의 향기는 주위 사람들에게 퍼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말도 훌륭한 강의도 하지 않았지만은 감동의 메시지가 많이 전해졌고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런 감동이 잔잔하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연 씨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